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원주문화재 야행 가운데 우리 고장 종교문화재 알아보기 이 코너에서 순교의 터 강원가명이라고 하는 강좌를 맡은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이인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좋은 강좌를 맡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두 가지 영역으로 진행될 건데요. 왜 우리가 강원가명과 순교라고 하는 사건을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 순교하게 되면 이제 순교하는 그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원주시에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 등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순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순교가 여러분들 그 원주 시민 여러분들도 순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낯설다가 그 2014년도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원주에서 사형을 당한 김강희 시몬, 최비르지타 그리고 이제 최혜성 요한 세 분을 10옥씩을 거쳐서 복자로 올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원주에서도 그 순교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그 원주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굉장히 적었다 그동안. 그런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순교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 원주 시민하고 같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교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국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음 그리고 이제 그 자기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침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200년 전, 그러니까 1815년, 1839년이라고 하는 2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중세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근대 이행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 여러분들도 이제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사고의 혼란도 겪고 가치관의 혼란도 겪고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200년 전 조선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종교, 새로운 종교를 믿는 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김강희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이제 그 사형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삼심제라고 얘기해서요. 그 원주 목사에서 1심을 하고 그다음에 강원 감사가 2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강 그러니까 형조에서 3심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김강희 시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안동 감옥에서 원주 감옥으로 이제 이송했던 그런 분이니까 곧바로 이제 그 강원 감사께서 2심을 집행을 하는데 2심을 집행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그 선고를 받지만 예전에는 율령에 의해서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조선시대 때 이제 관련됐던 그 율령이 대명률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때 대명률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제목이 뭐였었냐면 그 요서, 그러니까 그 아주 요괴한 그런 글, 그리고 요원,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서 퍼뜨린 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 유언비어 같은 그런 사건들을 갖고 이제 쭉 설명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김강희 시몬은 천주교도니까 아마 성경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했을 텐데 성경이 이제 요괴스러운 그 책이 되고요. 거기서 나눈 말씀들, 미사에서 나눈 말씀들이나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요사스러운 말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을 퍼뜨렸던 죄로 그 당시 대명률에 의거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법이 되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법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국왕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국 단위에서 그 사용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신문 조서를 포함해서 여러 사건들을 다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조에서도 역시 강원감사에서 점검한 그러한 이제 그 재판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강원감사에서 감형에서 그 선고된 형대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되었는데 왜 지금은 이제 순교라고 하는 사건에 이제 박해자와 그 순교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200년 전에 이제 그 박해했던 강원 감영의 감사나 또 그 요즘 해당하는 지방 공무원분들에 해당되는 영리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갖고 성리학적 질서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었던 분들은 이제 새로운 그러한 시대 조례에 맞춰서 이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자존을 지켜나갔던 그런 분들이 상호 붙었던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근대 이행기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순교하셨던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들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박해를 했던 분들은 그분들이 정당하게 조선적 율령 질서 속에서 그 율령을 집행하였던 거지만 지금 보면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박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역사학자로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00년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게 된다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탈근대를 준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지향, 행동 이런 것이 있는데 근대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하고 탈근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혹시 그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에 준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분들도 비록 200년 전에 일어난 순교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결과지어서 그러한 그 순교라고 하는 큰 사건으로 그 결정되었겠는가 이런 과정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200년 지난 지금에서도 굉장한 역사적 교훈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그 가치들과 행동들을 결정해 들어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순교라고 하는 큰 무형의 사건들 지금 그 당시는 굉장히 유형의 사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남아있는 무형의 사건이 돼버렸는데 그런 사건들을 좀 더 눈에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또 그 여러분들 관련 문화 관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여러분들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디선가 체포를 당했을 거고요.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원주교도소와 같이 향옥이라고 하는 옥에서 옥살이를 하셨을 거고요. 옥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선화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했을 거고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어떤 경우는 이제 참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 하나하나 일어났던 공간들이 어느 공간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좀 궁금했던 그런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교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들이 이제 순례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그 도보 명상을 통해 가지고 200년 전의 순교 사건을 200년 이후에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원주는 그 1950년 6.25 전쟁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받아서 이쪽에 지금 관련 문헌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피체지, 체포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옥살했던 그 감옥이라든가 또 교수형 당한 곳이라든가 그 참수형 당한 곳이 어딘가 이런 것을 이제 추적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들도 그것이 지금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합리적 추정, 역사적 추정에 맞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순교 공간들, 순교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드리는 것이다. 추론하는 것이다. 역사학자의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충청 가명이 있었던 공주에서 그 당시에 피체지 아니면 감옥 공간 그리고 재판 장소는 지금 여기 선화당 공간인데요. 이 재판 장소 그리고 이제 참수터, 교수형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공주 사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순교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특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구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워낙 많은 문서가 소실이 되고 또 이제 유적지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분들은 이 가문가명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가지고 20여 년 동안의 문헌자료 연구 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 정도 복원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다행스럽게 상지대학의 김은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1999년부터 원주의 지명유래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보면 일산동에 우리가 원주 교도소와 같이 것을 옛날에는 향옥, 지방 감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방 감옥이 있는 옥거리라든가 또 사직단 또 여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돌림병,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병이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방역 체제 속에서 그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방역 체제와 더불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여제단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제단 공간이 어디 위치해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가운 가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요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거리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보게 된다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또 남쪽으로 보게 된다면 저기 자유시장 사거리 그리고 이제 동문 서문 해가지고 원주 성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원주 성터 내부에 그 당시에서는 강원 감영과 원주 목사들의 부속 건물들과 부속 관료들이 근무했던 근무처들이 쫙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 장소는 선화당으로 결정되었으니까 투옥 장소로서 이제 원주 향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원주 참수터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요 세 군데를 이제 확정하는 것이 이제 오늘 순교의 장소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키려고 하는 곳인데요. 그때 이제 여제단이라고 하는 것과 사직단이라고 하는 공간, 옥거리가 있는 곳이 합쳐지는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학성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공간 주변으로 이제 사직단과 여제단이 있고 옥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쪽에 향옥이라고 하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주교도소라고 해당되는 그런 향옥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터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강원감영 선화당 지역에서 전부 이제 북쪽 지역 이제 북쪽으로 이제 정북 쪽 중에서 이제 서북쪽 지역이 아니 동북쪽 지역에 이제 사직단이 있었고 또 서북쪽 지역에 여제단이 이제 그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원주 감옥
그 교도소, 원주 향옥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원주 시청이 있었던 곳.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개인으로 보면 이제 두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파트 공간, 오피스텔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공간이 아마도 원주 향옥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그 향옥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강희 시몬이라든가 최비르지다라든가 최혜성 요한이란 분이 투옥되었을 때 아마 옥살이를 하셨던 공간, 이런 공간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 이제 사형을 선고를 받으면 크게 그 교수형과 참수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교수형은 이제 목 매달아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참수형은 이제 목 베어서 이제 집행하는 것인데, 이 교수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에 있었겠는가? 예를 들어서 김강희 시몬이라든가 그 최비르지타 같은 분들은 이제 옥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순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금 기록상에서 보게 된다면 교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안 남아 있고, 한 분은 이제 병사, 투옥의 어려움 때문에 그 병사를 하셨다든가,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옥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옥사를 시켰다. 그러한 그 기록만 남아 있는데, 그 공간이 아마도 교수형했던 공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추정했냐면, 리델 신부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옥,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포도청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분이 그 포도청 감옥의 구조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개별 감방들을 하고 그 옆에 교수형을 집행하는 곳에 대한 사진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이제 최브리지타와 그 김강희 시몬 이 두 분 복장분들의 그러한 그 순교 행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향옥터에서 기억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두 분들은 이제 그 천주교 신자분들이신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천주교 일산동 성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순교 행위를 기억하고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지만 좀 더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향옥터라고 하는 걸로, 그 지금은 이제 개인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 용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특별하게 이제 표지석을 표시를 해두고 성당 속에서 그걸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교수형터 또 옥터로서 그 두진 그 공간을, 지금 이게 개인 공간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공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교 공간으로서 아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이제 순교 현장으로서 그 참수 현장이라고 하는 참수터가 있는데요. 이 참수터는 이제 주로 이제 두 영역에서 설명을 하고 두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의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서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그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참수라고 하는 행위, 형법을 집행하는 곳은 양의 기운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서쪽과 북쪽에서 이제 그 집행을 했었는데, 이 북쪽, 그렇기 때문에 북쪽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그 참수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중대하고 어떻게 본다면 끔찍한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주로 이제 시장거리나 하천거리에서 했는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설 시장이 아니라 장시처럼 이제 그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공간들이니까, 장시가 쓰지 않는 그런 시장터에 했을 때는 그 공간을 참수터로 그 활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천변 이런 공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공간이 그렇다면 북문이라고 하는 원주 성터에서 원주 성
읍성이 되겠죠. 옛날에는 그 중에 이제 북문이라고 하는 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북문거리에 해당되는 곳이 지금 이제 그 원주 지명 총남을 밝혔던 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 지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였다고 해요. 북문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북문의 북쪽 지역이면서 원주천과 연결되는 공간들이니까 최소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동 지역이면서 지금 이게 태화교 사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북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마도 참수터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공간이 어디선가 참수터 공간으로 확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공간 중에서 가장 그 참수터 공간으로서 좀 더 확정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정짓들의 호수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짓들 공간 그 어디가 아마도 참수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제가 역사학자로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그 교수형이 행해졌던 공간, 그 참수가 행해졌던 공간, 참수형 행해졌던 공간에 대한 조선시대 때의 일반적인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배경으로 해서 원주 지역에서 가장 근사한 곳이 어디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교수형 공간과 참수형 공간이 되는데 아마 참수형 공간이 이제 그 정짓들 공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은 이분도 역시 이제 천주교 신자분이니까 태장일동의 그 성당에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서 이제 그 참수형 공간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하고 확정을 하고 하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 공간을 이제 참수 공간이 되어서요. 나중에 이제 그 공주의 예를 보게 된다면 이제 순례길 코스가 이제 쭉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았던 강원 가명 공간 그리고 이제 그 향옥 공간 그리고 이제 참수터 공간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형이 집행되었던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우영에서 이제 주로 했을 것 같은데 순영 우영에서 했던 그런 공간 그리고 저 밑에 그 깃대 장깃대 공간을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공주하고 아주 유사한 순례길 그런 공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020년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근대 이행기 때에 그 1815년 그리고 1839년 그 두 시기 때에 그 원주에 있었던 순교 행위 그리고 이제 순교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과 추모한다는 것은 당연히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아마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 산업사회적인 그런 가치관하고 그 디지털 사회적인 가치관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벌이고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순례길이 조성이 되어서 좀 더 그 순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정 종교, 즉 이제 천주교와 관련되는 그런 것을 기념하고 추도하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200년 전에 원주에 있었던 근대 이행기 때 원주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천주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그리고 원주 시민들은 원주 시민 나름대로 원주 순교의 새로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그 원주 야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우리 고장 종교 문화재 공간들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온 가명과 더불어서 좀 더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좀 새로운 원주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생활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강의를 마련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